어려웠어 어제? 조금 어려운데 할만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또 하지만 이거 예를 들자면 어제 저기 U자는 젖을 U자고요. 모래에 물이 딱 떨어졌을 때 모래로 싹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U라고 하고요. 이 삽자는 삽채왕래 괄죽피, 그래서 대나무 껍데기를 벗기는 듯한 느낌인데, 대나무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가 단단한 걸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괄죽이라고 하는 그 느낌처럼 잘 안 밀린다, 이런 맥이 뛰는 걸 산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의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 수업은 아니야. 그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겨울에도 그렇게 해서 끝냈잖아. 아니면 이거 절대 못 끝내요. 지금 이게 학부 과정 게 아니야. 거기서도 의대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들 교재라고. 저번에 한 건 학부 과정일 거야. 그래도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배들, 지금 종현이보다 더 위 선배들은 여기서 뽑아서 조금씩 해줬어. 4학년 때 오면.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갈증만 나고 막 공부만 막 해야겠다 하고 그냥 졸업하고 나니까 남는 게 똑같은 거야. 자기만 괜히 자신감만 떨어지는 거야. 막 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명인가 셉니다. 둘, 넷, 9명인가? 지금부터 결석하지 마세요. 각오하고 가는 거야. 예? 못 알아들어. 끝까지 가는 거요. 가끔 얘기했지. 내가 한 맺힌 사람이라고. 우리는 한의대 시절에 내가 지금도 AI한테 지지만 AI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사주팔자까지 다 했다니까. 필요한 건 줄 알고 어디가 한의학의 범주인지도 모르고 다 했어요. 별로를 다 했어. 뭐 경학전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나. 뭐 조헌가의 의관이라고 들어나 봤냐? 원서를 달고 살았어요. 계속 하고 원서 다 하면 한의학 다 하는 건 줄 알았어. 그 상한론은 다 외워요. 10번 이상 봤어. 그런 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따가 답해줄게. 어제 그거 생각해본 사람, 빨리 뛰는 맥에 마왕을 쓰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냥 참고로 말하면 그 심장은 자율신경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 급하게 하면 빨리 뛰고 잠자고 편안히 있으면 천천히 뛴다고. 근데 빨리 뛰는 맥에다가 더 빠르게 하는 교감신경 흥분제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 그 말이야. 근데 왜 맞다고 생각해? 어제 얘기를 듣고 오늘까지 찾아봤는데 심방세동이 걸리면은 그 심방이 수축을 해서 심실로 넘겨줘야 하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막상 심실이 짜내는 혈류의 20% 정도가 덜 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신으로 혈류량이 줄어들었을 때 약간 이제 심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오히려 이제 박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너 찬성한다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런 약들들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오히려 뭐라 해야지, 심량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량이 부족하면 세동이 발생해? 저는 뭐라 해야지, 찾아봐가지고 심량이 부족하다는 게 뭔데? 그냥 기능을 부족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 기능이 부족해져서 보상성으로 세동이 발생했다고? 한 번에 쭉 짜는 걸 한 번에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드드드 뭐라 해야지, 온전치 못하게 박출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못하고 싶어.
하나는 맞았다. 그게 발생한 것이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추니까 보상성으로 튄 거야. 그래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심방세동의 원인은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술을 먹잖아. 술은 다운이에요. 다운. 흥분이 아니야. 중추 다운이에요. 다운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멈추잖아. 그 멈춘 거를 살으려고 심장이 튄 거지. 그게 너가 생각한 게 맞다고.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을 하잖아. 그럼 심장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려. 그래갖고 이 약간 감전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막 지지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막 계속 튀어버리는 거 막 여기저기서. 요렇게 된 기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넘치는 거지. 넘친 거죠. 그러니까 다운된 거를 그 문맥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그것도 심양 부족이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그 생각이 맞다고. 보상성으로 된 거죠. 근데 조성환 선생 생각은 어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 반대. AI에서 봤지. 찬성으로 반대라고 나왔어. 찬성이라고 나왔어. 반대라고 쓰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냐고 둘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부정한 힘을 쓰는 상황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지만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쓴다는 배증적인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 답변과는 조금 저도 AI 답변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거여가지고 특정 상황에서는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그 논문 취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쓰여졌어도 2019년 논문, 2020년 논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전 것들이야. 그리고 AI는 지금 최신 논문을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7년 차이 납니다. 한의계도 7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버린 겁니다. 이후에 메타 논문들이 싹 버린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서 마왕을 썼을 때 부작용 났던 사례들 다 취합해서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손으로 짚히는 게 지맥이니까 우리는 손을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파가 전체 편집위원 중 몇 명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캔슬된 거야. AI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못 믿으면 안 되고 AI가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주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이러면 교과서를 뭐라고 공부해요? AI 걸로 하지. 근데 AI 거 하면 우리 한 달 안에 못 끝내. 한 달 안에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텍스트야, 텍스트. 리서치는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2022년, 지금 내년에 또 나와요. 2027년판 나와요. 내년 거에 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14호잖아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11호, 12호, 13호, 14호 이렇게 부른다고. 앞에가 그래서 14호예요. 내가 11호부터 왔어요. 20년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20년 동안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다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럴 것도 없이 두 번만 하면 돼. 이놈 한번 보고 내년에 나온 거 한 번 정도 졸업하고 난 뒤에 정도 보면 흐름 알 수 있고요. AI가 있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 갑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맥에서 우리가 실제로 맥을 근거로 이 심전도를 근거로 약을 쓰는 건 크게
빠른 거 느린 걸로 분류를 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떠 있는 거 내려앉아 있는 건 부맥, 침맥은 그건 한의학 개념이에요. 양방에 그런 개념이 없어. 오한은 열나기 위한 플러스 알파 개념이지 오한이 증상이 아니야. 핵심 증상은 열이죠. 오한은 열나기 위해서 떨고 있는 보조 증상이야. 그러니까 부맥이 의미가 없는 거야. 떠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열이 몇 도야. 이게 중요하다고 양방은. 그럼 바이러스성이야 세균성이야 열이냐 아니야. 감기가 바이러스가 걸렸어도 애들하고 노인은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인 거지. 빠른 거지. 그러니까 빠르고 느린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심전도는 빠르고 느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 얘네들이 어제 했던 부유, 침약, 복 여기는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헤르츠만 남은 거고 나머지 스펙트럼은 우리 거니까 양방이 심전도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힘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게 튀는 알파의 크기 이게 힘이야. 그럼 보고 알면 돼. 그거는 그 양방 선생님들도 다 아는데 분류하는 데는 그냥 알고 하는 거지 저변에 알고 하는 거지 여기다 두고 다시 분류를 하진 않는다고. 그럼 마치 말하자면 감기약 똑같이 쓰는데 얘는 몸 튼튼하니까 좀 더 주고 덜 약하니까 더 주고 그런 분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R이 서브 타입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거는 임상 팁 같은 거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해됐죠? 빠르고 느린 것 중심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핵심 약 선정이라고. 그 빠른 종류에는요 이거는 실상성 심동 과속 이게 뭐냐면 심실상성 빈맥 아까 금방 말했죠 안 튀잖아. 갑자기 얘가 2학년 손 들어봐요. 동결절이 뭔지 아냐? 신장에서 동방결절 알아? 거기서 튀면 어디로 가?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심장은 그 전기라이터가 있어요. 여기 있냐? 여기 있지? 전기라이터가 있어요. 얘가 동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선이 하나 깔려 있다고 깔리면 여기로 와서 이게 변전소야. 이게 방이고 실이니까 방실결절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 군데로 튀는데 그래갖고 이제 쭉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다 온 다음에 이렇게 한 판 돌아. 요놈이 한 판 돌아. 그리고 여기까지 퍼져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요. 전선 구조가. 근데 얘를 펄킨제 섬유? 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심전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쪽에다 대고 전기를 딱 걸어놓고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놈은 더하기로 해주기로 해. 이쪽에다 표시하기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면 여기다 표시하기로 해. 자 그럼 여기서 튀었어요. 이쪽으로 왔어. 더하기야 빼기야.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더하기지. 그래갖고 이놈이 근데 여기서 올 때는 살짝 했고 살짝 오니까 살짝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왔지. 온 다음에 여기서는 야는 굵직이야. 야는 얇아. 야는 세게 튀은 게. 그래갖고 먼저 이쪽으로 후딱 가. 그래갖고 전기가 세고 약하니까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 전기 흐름이.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한번 와. 쬐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쫙 퍼지면 오른쪽으로 확 가잖아. 그럼 빵 튀는 거야. 근데 빵 튀어갖고 어디로 갔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잖아.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아니고 이만큼은 그래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튄 다음에 그 다음에 쫙 퍼지잖아. 그때 전기가 한번 또 이쪽으로 살짝 흐를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 살짝 한번. 얘를 P파 그러고 얘를 Q파 그러고 얘를 알파 그러고 얘를 ST파라고 그래. 요게 신박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 거야. 근데 안 튀어. 요것이 안 튀어버려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 갑자기.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신방은 아무 데서나 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 섬유들이. 그래갖고 튀는 놈 중에 하나 타고 가는 거지, 전선. 심실 위에서 튄 빈맥. 그래갖고 살다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괜찮아지거나 이게 심실 상승 빈맥이. 여기서 튈 수도 있고 동방결절에서.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결절에서 그렇게 튀는 게 심실상통 빈맥인데 한 150번 이상 튀어야 응급실 가고 안쪽에는 그냥 없어져요. 그런 병이에요. 그 다음에 과조박동은 그 야가 한 번 더 튀는 거예요. 심방에. 튀고 먼저 한 번 더 튀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튀는 종류가 여기서 튀잖아? 그러면 튀어요. 빨리 왔다가 이만큼 와서 와. 그러겠죠. 한 칸 비는데 이게 원래 약속된 두 칸, 이거에 한 칸이 있잖아요. 여기 한 칸 있고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했으면 이거 튀고 여기쯤 떨어져. 얘가 튀면. 얘가 튀면 거의 맞아. 여기서 튀는 수도 있어. 먼저.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늦게 와. 튀고 한참 쉬었다 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결맥. 튀고 한참 있다 오면 대맥. 튄다는 게 뭐예요? 튄다는 게. 전기가 발생했다고. 전기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전선 타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박동이 발생했다고. 비트. 그래서 방성 과조박동이 심방에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심방 조기 수축. 그 다음에 방실 교계성 과조박동이 방실결절에서 튄 거예요. 방실 접합부 조기 수축. 방실성 과조박동이 심실 조기 박동. 그 다음에 실성 심동 과소. 이거는 아까는 심실 위에서 튀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심실에서 튀는 거예요. 심실에서 막 튀는 거예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맨날 의학 드라마에 나온 그 그림이에요. 이게 빵빵빵빵 튀다가 띠띠띠띠띠. 이게 그 바로 전 단계 이게. 예. 심실에서 막 튀면 그래요. 이게 방전이 이게 심방세동이에요. 심방세동. 그 다음에 방박이라고 하는 심방박동. 이거는 심방조동이에요. 심방세동은 여기서 보면 여기 계속 튀지. 이게 약하게 요거 약하게 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것만 느끼니까 느리다고. 이거는 대맥이지. 한 번씩 여기는 한 번쯤 쉬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결맥이고 여기는 대맥이라고 느껴진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세게 튀어. 그래갖고 이거는 심각해.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심방세동은 괜찮아요. 죽진 않아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빠른 것들이에요. 빠른 것들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첫 번째 보면 심허담겁에 심계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항은 정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선경 깜짝깜짝 놀래고요. 이공 두려워해요. 안전하서나 안절부절을 못해요. 잠을 잘 못 자요. 꿈을 자꾸 꿨어요. 맥은 허하근데 삭해. 눌러봤더니 텅 빈데 빨라. 또는 결대. 한 번씩 비었다가 뚝 뛰었다가 한 번씩 비었다가 뚝 뛰었다가 결대맥. 이렇다고. 이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뛴 거지. 스트레스도 교감신경 항진하면서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도 오래돼서 이 사람 자체가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신경 과각성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노이로제, 뉴로시스. 심어담겁입니다. 심혈부족은 진짜 출혈, 피가 부족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피 부족 말하는 겁니다. 음허화왕은 갱년기 지나면 심장이 60세가 앞에 오는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네 짚어보니 부정맥. 그거요. 나이 들면서 내가 저 여자 보고 가슴 뛰는 줄 알았더니 내가 부정맥이네. 그거라고요. 나이 들면 자율신경계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부정맥이 잘 온다고. 그거요. 그게 음허화왕이요. 수음능심은 증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가슴 두근거리고 당연히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보면 혹하지부종.
심장성 부종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성 부종. 심장이 안 좋을 때 4대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 흉통, 부종, 호흡곤란, 천식, 또 하나 보겠어요. 심장이 안 좋으면 폐에 우열이 생기면서 기침을 해요. 흉통, 부종, 천식이라고 하는 건 호흡곤란 얘기하는 거야. 뭐 운동하다 보면 호흡곤란하고 반드시도 못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신부전. 이 4대 증상인데 그 중에 부종을 말하는 거라고. 그게 수급 능심이 그래서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는 수기가 화기를 눌러서 심장이 고장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제 내막은 심장이 안 좋아져서 부순 거라고. 처방은 똑같다고. 어차피 부종 빼는 약 더하기 심장 좋아지는 약 넣는 거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편두통 얘기할게요. 편두통이 그 뇌 전기가 항진돼 갖고 토하는 거야. 근데 한의학은 소화기가 안 좋아서 뇌가 더러워졌다고 한다고. 담궐해서 두통이 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뒤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 더하기로 해. 예? 뇌 전기 항진 더하기 구토. 그러면 우리는 예, 알겠죠? 구토 더하기 뇌 두통. 그럴 때 수음 능심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병리 기전은 옛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어. 버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물론 어마어마하게 그 부종이 있어서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 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것도 부종 더하기 심장 기능 저하지 사실은. 다음 그 담화요심. 다음에 담화요심은요. 그 핵심 증상이 뭐냐면 이거 수경 이작 흉민 번조. 이게 뭔 말이냐면 놀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심호 담급 전 증상이야 이 사람이. 아까 그건 불안 플러스 우울까지 온 거고 이건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 뛰었다 한다고 깜짝 놀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뛰고 근다고. 이해됐죠? 근데 아까 그 사람은 계속 두근거리는 거라고. 동의보감 용어로 하면 이건 경계고요. 아까 그건 정충이요. 그 다음에 심맥어조는 이건 뭐냐면 이게 심근경색이 오면 심근경색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전기가 못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서 이제 아무 데서나 튀는 거예요. 이때는 심근경색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어혈이라고. 심맥어조라고. 도유농어조를 그때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심양부지는 뺍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이거 대응해서 쓸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용 중약제제예요. 이거 보면 삼송 양심 교남 캡슐이에요. 천황 보심 단으로 만들어놨죠. 생맥 주사액을 만들어놨어요. 복방 단심 적환. 이거 환이잖아. 이거 과립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분야 이게. 우리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제가 15년 전에 이걸 전면 수입하자고 그 한약제제 확대 운동을 했다가 매한노라고 한의계를 팔아먹은 사람들. 다음 갑니다. 완만성 심률실상. 자, 이제 서맥. 양방용어고 우리는 뭐요? 지맥합니다. 그 두성, 이게 동방결절이에요. 동방결절에서 알아서 처음부터 천천히 뛴 놈. 그러니까 이게 PQRS T판에 이거 정확히 돼 있는데, 야가 이렇게 띄엄띄엄 온다고. 이게 심전도가 이게 0.3mm고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0.2mm예요. 그러면 1분에 60번 뛰면
5번에는 이 5칸에는 한 번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이게 0.2mm라고. 이 쬐까는 칸이 0.3mm고요. 이게 0.2mm야. 그러면 1초에 한 번 나오는 60초에 한 번은 나오려면 이 5칸에 한 번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할게요. 한 칸에 0.4초예요. 이거 찌그마한 애는? 그러면 여기서까지 5칸이니까 0.2초예요. 0.04초 곱하기 5니까. 그러면 0.2초 5번이면 이게 1초야, 이게. 1초에 한 번 띄워주려면, 그래야 60초, 1분에 60번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한 10칸 되잖아. 그럼 1분에 30번밖에 안 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심전도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 튀는 거는 딱딱 예쁘게 다 BQR, SPQ를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래 있는 자리에서 뛰었구만. 이렇게는 알 수 있다고. 이거를, 동방결제성, 그렇지. 동방결제성 섬액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방실 전도 차단. 아까 그 방실은 심방하고 심실 만나는 그 자리, 거기서 가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변전소에서. 살짝 막히면 1도, 더 막히면 2도, 세게 막히면 3도인데, 1도는 별게 없어요. 가다 막혀. 그럼 뭐 중간에 한번 가다 쉬겠지. 우리가 결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가다 쉬는 게 조금 센 거에 두 종류가 있어요. 1도 차단, 2-1도, 2-2도야. 2-1도는 여기 보면 모비츠라고 하는데 여기 2도 방실 전도 차단에서 여기 오고 2도 1형 방실 전도 조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한 번 쉬고. 근데 얘는 한참 쉬고 가. 요건 문제가 있어. 이거는 심근경 생길 확률이 높아. 2형은. 그리고 이것이 3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3도는 우당탕탕해 가슴이. 막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1도, 2도의 1형까지는 한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병태 이거는 그 SA 노드. 그러니까 동방결절을 두방결이라고 해요. 두방결이라고. 병태 두방결 종합증. 이거는 동방결절 기능 부전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잘 안 튀어요. 안 튀는 사람이 있다고, 고장난 사람이.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가 다 뛰어갖고 와당탕탕탕탕 튄다고. 그래갖고 서맥, 빈맥 증후군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빠바바박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뛰는 그 중간에 심장이 서버려.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얘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뛰는 데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 천천히 뛰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됐죠? 야는 그래서 여기가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다른 병도 온다. 여기 요거 봐봐요. 만쾌 종합증. 이게 서맥 빈맥 증후군이야. 이게 만쾌 종합증. 이렇게 천천히 뛰는 것들은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보약 주는 거예요. 심양 부족하면 인삼 사역탕 죽는 거고, 심신양어 이거는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거고요. 이때는 삼부탕에 진무탕 주는 거고, 기음양어는요. 간단히 말하면 온병 조변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로 심하게 우리 코로나 독감 때 열 심하게 앓고 나면 그 다음에 살도 좀 빠지고 약간 갈증도 나고 기운 빠져 있고 약간 허열 뜨고, 기는 진짜로 기운이 빠졌다는 소리고, 음은 갈증 나고 허열 뜬다는 소리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음양어라는 용어를 그때 갖다 붙인 거예요. 한국 한의학에서 선택해야 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기음양어증일 때는 구감초탕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담탁조체는 심장도 안 좋은데 소화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심맥오존, 아까 심근경색이 있으면 잘 안 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보환, 혈부축어, 심근경색에 삼부주사액 아예 안 뛸 때 이럴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몇 쪽이냐? 아까 말한 대로 풍습성 질병 8장 620쪽으로 갈 겁니다. 왜 가냐면 호흡기 하면 저번 겨울에 호흡기에 진을 빼놔서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금방 몇 쪽이라고 했지 내가?
몇 쪽이라고요? 620쪽? 좀 더 가야 돼. 아, 한 20쪽 더 가야 되는구나. 네네. 자, 620쪽 가면 안 끊고 바로 풍습성 질병이라는 게 나와요.